저는 지금 법사위에 와서 법사위 운영을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추미애 위원장 홀로의 나 홀로 법사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듣고 또 간사와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일방 통보입니다. 일방 통보라는 말씀, 이거는 도대체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사 선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 선임안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실시 계획서에 관한 지금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에 소위의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어서 이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증인 출석의 요구권, 이 의사일정 제3항은 모두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 이거 채택 안 해주시고 지금 토론하자 그러면 결국은 다 빼고 또 관봉권 띠지를 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이거는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라는 것을 빙자해서 실질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정 진행을 보면은 지금 법사위가 원래 해야 될 고유의 권한을 넘어가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 및 증언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분명히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이 준용되는 겁니다. 일반 지금 법사위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다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관봉권 사건 하자고 지금 또 하는데 저희는 사실 갑자기 지금 증인 내라 그래서 오늘 부지런히 냈습니다. 저희 당 45명 냈으니까 이거 하실 거면 저희 45명 다 채택해달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관봉권 띄지만 하는 청문회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건조정위원회는 이렇습니다.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는 소위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왜 하느냐? 상호 간에 논의를 충돌할 경우에는 충분히 논의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90일이라는 시간은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 그런데 지난번 법사위에서부터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숙려기간은커녕 90일 이내에 논의하라는 것을 16분, 1시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국회는 절대로 다수당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단지 5% 더 받았는데 의석수는 171대 108석이 됐다고 이렇게 폭주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상임위 안건을 이렇게 안건조정위원회를 16분 만에 끝내고 이것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한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첫 번째 간사 선임 해달라는 것, 두 번째 회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해달라는 것. 민주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의 취지에 맞도록 해달라. 특히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의 숙려기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단서에 보면 양당이 협의해서 90일 내에 특별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은 거꾸로 읽으면 90일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관행, 제동을 반드시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빙자해서 관봉권 수사를 법사위에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청문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4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니 증인 참고인을 신청했으니 모두 채택해서 검찰청 해체에 관해서 올바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채택해 달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안건조정위원장은 제가 아니고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이시고요. 나경원 의원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토론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논의를 충분히 하는 곳이 안건조정위원회라면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하는 곳이라면은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은 국민의힘 쪽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해놓고 출석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셨는데 그 전에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내란을 일으키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옹호하지 말았어야죠. 계엄 해제하러 진지하게 응했어야죠. 저는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내란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충성동갑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지금의 법사위는 정말로 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법사위입니다. 저는 지금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내란을 종식하고 그리고 국정농단에 대해서 확실한 단죄를 해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법사위의 책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께서 왜 법사위 간사가 자격이 없냐 이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농단을 심판해야 하던 이 비상한 시대에 비상한 법사위에 법사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내란에 대한 그동안에 나경원 의원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그런 내란 동조 행태 일일이 거론을 안 해도 그동안 많이 거론을 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보시고 아셨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이 있는 분이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해야지. 안 그러면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심판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사위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간사가 다시 재추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진법사위 감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이게 왜 지금 다시 이 정인을 소환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위 감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고 그리고 이 감봉권 띠지를 분실한 그 배후에는 혹여나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자금이 사실상 그것을 건진법사가 수수한 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권 차원의 윤석열 정권 차원의 불법적인 자금의 그 원천이 드러날까봐 검찰에서 이것을 은폐한 게 아닌가. 이것이 지금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개혁을 논하는 지금 이 검찰개혁 이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이 최근에 발생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검찰에 의한 이 고의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진법사위 감봉권 띠지 사건에 관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지 이것을 법사위에서 수사를 해서 뭐 검찰에게 망신을 주려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안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치검찰의 정치 공작 그리고 증거인멸 또 진술 세미나 등 각종의 증거조작 행위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고요. 그것의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가 관봉권 띠지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을 법사위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그 관련되어 있는 증인들을 저희들이 소환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검찰 개혁에 오늘도 국민의힘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당연히 이 검찰에 의한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의심되는 그리고 정권의 이 특활비 뭔가 그것을 은폐하려는 그런 의도로 의심이 되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사위의 당연한 권한과 또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 왜 딴지를 걸고 하지 말자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 검찰 개혁을 찬성하신다면 이런 그동안의 검찰의 잘못된 각오에 대해서는 감사하기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검찰에 이런 정치 공작이나 증거인멸이나 범죄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